제가 오늘 장기 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나름대로 신규로 건설 계획을 건설하겠다고 했던 거는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이게 가동 운전은 참 소중한 국가자산 폐기를 방지하려면 안전하다면 또 경제성이 있다면 성능이 나온다면 계속 좀 운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다 이제 제 말씀을 드리고, 이게 뭐 보셨겠지만은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요 그림을 보여줬다고 뉴스에 나왔죠. 그죠? 예. 원래 인공위성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예, 여기 희미하게 보이는 여기 평양이고 나머지는 뭐 까맣죠. 이제 여기 서울이지만, 근데 이 부분을 당신들이 비핵화를 하면 이렇게 환하게 밝힐 수 있다. 고 이제 트럼프가 보여줬다고 그러는데, 저는 무기는 비핵화해야 된다. 비누클리어라이제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차원에서는 누클리어라이제이션을 해야 된다. 북한도.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밝힐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지금 뭐 미세먼지도 많고 하는데 북한도 뭐 미세먼지 문제 없겠습니까?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에너지에 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경수로, 중수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큰 차이는 뭐냐면은, 경수로는 농축 우라늄을 해결료로 씁니다. 몇 퍼센트 농축이냐 하면 3.5에서 한 5% 사이에 농축 우라늄을 해결료로 쓴다. 중수로는 그냥 천연 우라늄을 해결료로 쓴다. 이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연료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냉각수입니다. 냉각수는 경수로는 그야말로 경수라는 걸 갖다 냉각제로 씁니다. 보통 물이죠. 중수로는 경수가 아니라 중수를 씁니다. 중수가 뭐냐 하면은 수소에 전자가 하나 더, 이제 거기에, 원래는 원자로 하나에, 원자 핵 하나에 그 전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놈은 중성자가 하나 더 붙어 있어서 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중수라고 합니다. 예, 중수를 쓴다. 왜 중수를 쓰냐? 그게 바로 천연 우라늄으로서도 이게 해결료를 쓸 수 있도록 하려면 보통 경수로는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중수를 가지고 냉각제로 써야 된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긴 모양이, 경수는 다 이렇게 해결료를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놔서 이렇게 원자로 속에다가 다 꽂아놨습니다. 근데 중수는 어떠냐면 이렇게 눕혀놨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해결료를 넣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이렇게 해놓으면요, 계속 문 열고 해결료를 교체를 할 때 불편합니다. 예? 근데 이 옆으로 해놓으면은 여기서 밀면 저쪽으로 나가요. 예. 그래서 해결료 교체가 아주 잦습니다. 아주 자주 해야 돼요. 왜? 천연 우라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연 우라늄은 (235) 그러니까 연료가 되는 235, 핵분열이 일어나는 235가 0.7%밖에 안 됩니다. (3.5%가) 이 핵분열을 할 수 있는 우라늄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료를 떼다 보면 이게 워낙 작아서, 양이 작아서 금방 타죠. 그러니까 자주 갈아야죠. 그래서 이제 매일 이렇게 해결료를 갈아야 됩니다. 여기는 1년 또는 18개월, 현재는 18개월에 한 번씩 갑니다. 그렇긴 하지만 통째로 다 가지는 않고요. 대개 한 3분의 1, 전체 중에서 3분의 1 정도를 새 거로 넣고 새 빼내고, 또 그 다음에 또 3분의 1 이렇게 교체하고 이렇게 이제 해나갑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결과치 현혹면에서는 효율 측면에서는요, 이제 뭐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30년 설계 수명이 되고, 요거는 지금은 60년까지도 가능하잖아요. 요 차이가 조금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핵연료를 담고 있는 그 압력관이라는 놈이 이게 특별한 알로이라서 지르칼로이를 지르코늄으로 만든 겁니다. 지르코늄이 꽤 비싼 건데, 전에 지르코늄 시계도 있고 뭐 그러던데, 어쨌든 이게 특별한 그 금속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압력관이, 이놈이 희한하게도 중성자를 맞으면요, 중성자를 맞으면 얘가 자랍니다. 자라요. 그래서 압력관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요 안에 핵연료를 이렇게 이제 넣었으면, 여기서 한 개를 밀면 한 개가 나가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핵연료를 이제 교체를 하는데, 그러면 이 관이 자랍니다, 이렇게. 이 옆으로. 그래서, 그럼 안 자라는 거로 하지, 왜 이걸 해필. 근데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서, 예. 이 재료가 여기 있는데, 이 재료가 그냥 뭐 중성자를 계속 잡아먹어버린다든지 이러면 곤란하죠, 이제. 예. 그러면, 원자로가 계속 작동하지 못하고 정지하게 되니까요. 예. 우리가 이렇게 원자로가 있으면 이 안에 핵연료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서 핵분열이 일어나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제 정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불을 끌려면, 그럼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 라드라는 걸 갖다 집어넣습니다. 여기 집어넣으면은 얘가 나오는 중성자를 막 잡아먹습니다. 그럼 중성자가 더 이상 뭐 옆을 때려서 뭘 핵분열을 해야 되는데 핵분열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이 꺼집니다. 정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집어넣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 재료에 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저렇게. 컨트롤러라는 저는 그런 무슨 재료를 이용합니까? 요거는요, 주로 많이 쓰는 게 보론입니다. 보론이라는 그 물질이 중성자를 이렇게 잡아먹습니다. 예. 그래서, B라고 표시하는데, 요거로 만든 걸 갖다가 이렇게 쭉 집어넣으면은 얘가 들어가서 이제, 보통 핵분열을 하면은 한 개가 옆에 핵을 딱 때리면 중성자가 2개 아니면 3개가 튀어나와요. 네? 한 개가 때리면 2개, 3개 정도 나옵니다. 그럼 2, 3개 나온 이 중성자가 옆에 핵을 또 때리면 또 2, 3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만일에 컨트롤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점점 많아지겠죠. 엄청나게. 그럼 일시에 빡 터지는, 그래서 그게 폭탄이죠, 이제. 그건 이제 폭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컨트롤 하려면 한 개 딱 때려서 딱 나오는 2, 3개 중에서 한두 개는 잡아먹고 빨리 한 개만 딱 남기는 거죠. 한 개 때리면 한 개 나오고, 한 개 때리면 한 개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차례차례 핵분열을 하면서 에너지를 천천히 내게 되죠. 예,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료로서 지금 우라늄을 사용하죠. 예. 뭐 아직까지는 뭐 안 됐겠지만 다른 좀 위험성 덜한 그런 데 대한 연구 많이 있습니다. 예. 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경제성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힘들죠. 예. 이게 뭐냐면은 갑자기 인도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뭐 핵 융합이 아닌 이상은 분열이라면은 다 이제 우라늄 계통을 이제 쓰는데, 토리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이거 쳐보시면 또 이제 토리움을 이용한 뭐 발전소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도 가능한데 이놈은 또 지속적으로 중성자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옆에서 중성자를 만들어서 계속 공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좀 힘들어서 아직까지 이게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재에서 지구상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라늄하고 토리움하고 이제 플루토늄. 플루토늄은 이제 자연적으로는 없지만 이걸 태우면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천연 우라늄이요. 0.7%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99.3%가 우라늄 238입니다.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은 96.5%가 우라늄 238입니다. 근데 플루토늄이란 놈은 우라늄 238이 중성자를 하나 잡아먹으면 플루토늄이 됩니다. 네, 주로 무기로 많이 쓰는 플루토늄이 이제 플루토늄 239. 중성자가 하나 많아졌죠, 요거보다. 그래서 239가 됐는데, 그럼 어느 게 더 많이 생기겠을 겁니까? 플루토늄이. 이거하고 이거 비교해보면 확률이 이게 더 높죠. 238이 더 많은 것이 중수로입니다. 그래서 중수로를 그렇게 사람들이 미국이 못하도록 가능하면 막는 게 이유가 매일 핵연료를 집어낼 수 있어요. 매일. 이거 끄집어내는데 플루토늄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중수로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처음에 4기 다 도입하려다가 결국 못하고 1호기 먼저 도입하고 한참 있다가 이제 2, 3, 4, 5기를 도입했는데 그 이유가 이 우라늄 요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가 만약에 어떤 분도 이제는 우리가 핵폭탄 우리 그거는 안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할 시기가 지났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럼 만약 핵폭탄을 만약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 안에 가능한 겁니까? 핵폭탄을 가지려면요. 한 얼마 정도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저는 6개월 가지고는 어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플루토늄을 우라늄 가지고도 뭐 농축을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농축하려면은 농축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농축 시설에 쓰는 알루미늄 관은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감시를 하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루미늄 관을 고강도 알루미늄 관을 얼마나 사느냐 그걸 살려면은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내가 이러한 용도로 이 알루미늄을 쓸 것이다 다 한 다음에 이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자체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미 기술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려놓았거든요. 원자로가 지금 재장기가 지금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기 기준이. 장기 기준이요? 예. 아니, 그게 그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안 했는데, 평가는 어디까지 했냐면 80년까지 괜찮냐까지만 평가를 해놨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아직까지 평가를 안 해요. 예, 예. 왜냐하면 계산상으로만 하지 않고 또 테스트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미국이 현재까지는 80년에 대해서는 이제 보증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해놨어요. 이론적으로는 100년을 써도 괜찮다 그렇게 나와있죠. 예, 아마. 비교가 안 된다. 예. 그리고 사실은 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걸 또, 재료 성질을 복원할 수 있는 또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예, 그걸 활용하면 또 이제 뭐 다시 재생을 해서 말하자면 도시 재생하듯이 재생 사업을 해서 할 수도 있긴 있는데 뭐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시도는 몇 번 한 것 같아요. 미국도 한 번 시도하다가 말았고.